조금 더 유명한 샹달 우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말해요. 아곤과 안타곤이라는 걸 말하거든요. 아곤과 안타곤. 인간과 인간이 모여 살면 어쨌든 재화 부족 상태가 있고 또는 욕망 대 재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쟁이 고대 그리스 개념으로 아곤에 기초한 경쟁이냐 안타곤을 이끌어가는 경쟁이냐 하는 거거든요. 아곤하고 안타곤이 뭐예요? 아곤이란 요즘 우리말로 하면 경합적, 그러니까 적대적 경쟁이 아니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저희가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에 승자는 살고 패자는 죽는 게 아니고 승자와 패자가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경쟁을 아곤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테니스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테니스 경기에 졌지만 운동을 했어. 이런 즐거움을 느꼈어요. 땀을 그렇지. 흘렸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 각자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렇지.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타곤적인 거죠. 이제 안타곤과 아곤이 섞일 수는 있지만 모든 안타곤으로 바뀌는 것. 그게 파시즘의 문화라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사회가 경쟁이 적대적 경쟁으로 바뀌는 경우에. 그럼 그게 파시즘으로 갔다. 그러니까 경쟁이 나쁜 게 아니고 경쟁이 적대적 경쟁일 경우. 그것이 일반 문화일 경우 곧 그게 파시즘의 자양분이라는 거예요. 적대적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아무리 극단적인 소수가 나오더라도 극우적인 성향이 나오더라도 그게 파시즘의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 네.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정치적 의견과 의사를 참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죠. 투표는 잠정적 대리인을 뽑을 때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공론장에서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주권자가 의견을 많이 교환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 토론하고 교환하는 거.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뭔가 큰 틀의 합의가 이끌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민주주의는 의사 형성의 주체가 정치적 의견과 의사 형성의 주체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치적 의견과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당입니다. 정당의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이 그런 기관이지만 우리 모두가 정당 안팎에서 그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 게 주인이에요. 주권자란 말은 그 말입니다. 핵심이. 현대 민주주의를 말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오프라인 광장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나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거나 그렇죠. 집중 토의할 수 있고 또 전문가 토의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전부 합쳐서 토론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게 가장 잘 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는 북유럽하고 독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사실 오프라인에서 토론은 많지 않지만은 온라인에서 토론은 우리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경합적 담론이 생겨나고 아까 아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틀렸어. 너는 악마야. 너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너희의 프레임하고 우리의 프레임하고 누가 더 대한민국에 더 나은 프레임인지 경쟁해보자. 경합해보자. 그래서 계속 경쟁하면서 가는 것. 그런데 오늘날 이 모든 게 플랫폼에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플랫폼이니까 온라인의 그 플랫폼을 그렇죠. 말합니다. 온라인 페이스북이라든지 대형 플랫폼. 인스타라든지. 커뮤니티들 막 그래서 아주 수기적이고 경합적인 담론과 토론과 정치적 의사형성을 모두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쪽 온라인으로 되면은 모이는 사람은 모이는 손으로 한만 모이기 때문에 저쪽은 우린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은 동의하네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발성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경합적인 토론을 벌치다든가 수기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려 라고 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빼앗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 플랫폼의 담론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담론이 지배를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을 규범화시키는 이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인류가 원래 불평등해. 우리는 원래 싸우고 적대적이야. 인간은 어차피 싸움에 사는 거야. 전쟁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있어? 어차피 능력 차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 기술공화국에서는 놀랍게 왜 이렇게 이쪽 담론이 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형 플랫폼 있잖아요. 세계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점점점 나가면 갈수록 플랫폼들이 대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을 규범화시키는 극우적 성향이 아주 강하다.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몰아가는.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러한 토론이 본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죠. 다 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 플랫폼을 이끌어가고 있는 CEO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실리콘밸리의 초창기 사람들이 되게 민주적이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온라인에서의 토론이 그야말로 인류가 꿈꿔왔던 진정한 민주주의가 글로벌 민주주의가 예. 구현된다라고 우리 믿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어쨌죠? 미국에 지금 트럼피즘을 뒤에서 기술공화국과 결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누굽니까? 다 이 플랫폼 주인들이잖아요. 그 신기술로 무장한 그 사람들 말이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트럼피즘이 등장하면서 급선회합니다. 다.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애플을 제외한 M7의 사람들이 기술공화국에 찬성하고 있다. 플랫폼 그 자체가 그건 아니죠. 그리고 플랫폼은 모든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거장이잖아요. 플랫폼은. 예. 그리고 플랫폼의 대주주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플랫폼을 규제할 수도 없죠. 물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플랫폼에서 가져간 담론을 AI를 통해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극적으로. 반민주적인 성향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민주적인 성향의 플랫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플랫폼이랑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경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합이 아니라 적대적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앞으로 이제 AI를 통해서 더 심화될 거니까 결국은 그 신기술로 무장한 플랫폼 주인들이 파시스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파시스트들은 안 되겠지만 파시스트에 대해서 우호적인.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거예요. 트럼프에게 동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게 엄청난 폭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약간 아직 이해가 좀 덜 된 게 있는데 대형 플랫폼들이 그렇게 극우 사상을 더 많이 담아내거나 반민주적인 담론이 더 양적으로 많은 것은 누군가가 작동하거나 페이스북에서 민주적인 그런 좀 삭제하고 반민주적인 건 띄우고 이런 아니, 그렇지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게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 이제 중요시 하는 게 자유로운 이탈이란 말 씁니다. 페이스북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세요. 커뮤니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면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펜코라든가 이런 데 가서 네. 약간 다른 의견을 딱 쳐봐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유롭게 나가라. 너 그런 얘기 하려면 나가라. 싫으면 떠나라. 이게 자유인가요? 이 사람이 던질 질문은. 이게 민주주의가 못 나간다, 자유냐는 이거지.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마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떠나고 남고 하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 같지만 가장 전형적으로 뭐냐? 나하고 다른 세력은 배제하는 거다. 나가라. 아까 파시즘 제1원리. 예. 그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거고 AI가 들어오면 훨씬 더 촘촘해질 거라는 거예요.